새벽에 돌아온 지훈, 술에 취해 거실에 들어온다. 다 우리 집이 이 모양이라서 그래요. 손자의 목소리엔 원망이 가득하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바라보다 눈빛이 굳어간다. 며느리마저 나서서 아버님, 이제 그만두세요. 라며 쏘아붙인다. 순간 집안 공기는 얼어붙고 갈등의 불씨가 폭발한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로 스며들면서 가로등 불빛을 흔들었어요. 그 희미한 빛 아래로 굽은 허리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75세 박만호였어요. 허름한 회색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손에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폐지를 주우러 나왔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의 골목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하나하나 종이박스를 펼쳐서 정리하고 신문지는 종류별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였어요. 어르신, 또 나오셨네요. 일찍 문을 여는 슈퍼마켓 사장 김 씨가 만호를 보며 말했어요. 40대 중반의 김 씨는 이 동네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만호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건강할 때 해야죠. 만호는 단순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웃음에는 체념도 있었지만 묘한 여유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요즘 폐지값도 많이 떨어졌다던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몸도 움직이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만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저 어르신 참 안쓰럽다. 저 나이에 아직도 폐지를 줍고 계시네. 가족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할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모시는 걸 짐으로만 생각하나 봐. 그런데 말이야, 손자도 있다던데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만호는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가끔 손수레를 멈추고 멀리 시내 방향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표정을 짓곤 했죠. 오전 10시쯤 집으로 돌아온 만호를 맞이한 건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집안은 오래된 가구들과 바랜 벽지로 가득했어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던 손자 지훈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26세의 지훈은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지만 2년이 넘도록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연일 이어지는 면접 탈락에 자신감이 바닥났습니다. 창피하다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도 안 하세요? 만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직접 만든 밑반찬들을 꺼내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기 시작했어요. 김치, 된장찌개, 달걀말이, 멸치볶음까지 지훈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지훈아, 면접 보러 가는 거지? 이거 챙겨가거라. 필요 없어요. 밖에서 사 먹을게요. 그래도 내가 담근 김치랑 맛있게 끓인 된장찌개인데. 돈도 아끼고. 며느리인 순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면서 중얼거렸어요. 아버님도 참. 저렇게 나다니시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만호는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눈 속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에 홀로 방에 앉은 만호는 낡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이제는 때가 됐나?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통장을 다시 서랍 속 깊숙이 넣었습니다. 만호의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또 다른 면접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중견기업의 마케팅팀 신입사원 모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지하철에 오른 지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벌써 20번째 면접이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열어본 지훈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을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소박한 도시락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한 지훈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다른 지원자들을 보며 위축되었어요. 모두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는데 자신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지훈은 최대한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점점 긴장이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셨네요. 그런데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취업을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가정 환경은 어떤가요? 부모님 직업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 나왔어요. 지우는 목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주부이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특별한 일은 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면접이 끝난 후 지우는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시던 지훈에게 대학 동기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지훈아. 오늘 면접 어땠어? 별로야. 또 떨어질 것 같아.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 가정환경 때문에 힘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부터 폐지를 주워. 동네에서 다 알고 있고 면접에서 가족 상황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지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어요. 거실에는 만호가 TV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늦었구나. 면접은 어땠니? 또 떨어진 것 같아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다 우리 집이 이 모양이라서 그래요. 어디 가서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낙인 찍히면 끝이잖아요. 면접에서 가족 상황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아버지도 좀 그만하세요. 정말 창피하다고요.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게 다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순이도 나와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버님, 지훈이 말이 맞아요. 폐지 주어봤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만호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마. 만호는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혼자 남은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랍을 열어 그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정말 보여줄 때가 됐구나. 다음 날 아침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넘은 정장이었지만 관리를 잘해서 아직도 깔끔했어요. 거울 앞에 선 만호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예전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30년 만이구나. 만호는 혼잣말을 하며 서랍에서 그 통장과 함께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바랜 명함이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대한은행 VIP 담당 김 과장이라고 말이죠. 거실로 나온 만호를 본 순이는 깜짝 놀라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 아버님, 어디 가세요? 정장까지 입고. 지훈이와 함께 나갈 일이 있어서 그래. 만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단호하고 결연한 느낌이 있었고 어딘가 권위 있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의 방으로 향한 만호는 문을 똑똑 놓고 했어요. 지훈아, 일어나거라. 할아버지, 머리 아파 죽겠어요. 베개를 치우고 눈을 뜬 지훈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차려입으셨어요? 나와 함께 나가자. 30분 안에 준비해라. 만호의 단호한 말투에 지훈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1시간 후 시내 중심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높은 빌딩들 사이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은행으로 가는 거다. 만호가 가리킨 곳은 시내 한복판의 대형 은행 본점이었어요.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에 휘황찬란한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지훈은 압도되었어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당당하게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어요. VIP 담당 김 과장님 계시나요? VIP 담당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만호입니다.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VIP 고객 박만호 회장님이 오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전화를 끄는 직원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아, 박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라고? 할아버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다니요. 2분도 안 되어 엘리베이터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박 회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년 만인가요? 그렇게 됐네. 아, 이분이 손자분이시군요. VIP룸은 지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호화로웠어요.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대체 어떤 곳이에요? 그때 만호는 주머니에서 그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한번 봐라. 지훈이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진짜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덜덜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진짜다. 만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님, 최근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지훈은 김 과장이 펼쳐 보인 서류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통장 잔고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빌딩 몇 채, 아파트 수십 채, 주식, 채권까지 총 자산이 200억 원을 훌쩍 넘었어요. 이게 다 할아버지 거예요? 30년 동안 모은 거지. 지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왜 폐지를 주었냐고? 만호는 김 과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과장이 자리를 비켜주자 만호는 지훈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말해봐. 지금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지? 지훈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거야. 돈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져. 진짜 마음이 아니라 돈 때문에 대하게 되지. 그래서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셈이지. 특히 가족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우는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것보다도 왜 그동안 숨기고 계셨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순이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훈이 얼굴이 왜 그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큰아들 준석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계세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늘 정장 입고 나가셨다면서요? 은행까지 갔다고 하던데. 만호는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갔다 왔다. 그때 작은 아들 준호도 불이 나게 들어왔어요. 형님, 여기 계셨네요. 아버지, 정말 은행 가셨어요? 김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은행에서 회장님 대접을 받으셨다면서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만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래, 맞다. 만호의 담담한 대답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혹시 돈이 있으세요? 많이요? 준석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있다고 하면 어쩔 거냐? 얼마나 있으신데요? 궁금하냐? 만호는 지훈을 바라봤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건지 궁금하다는 눈빛이었어요. 형제들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바로 달려온 것이었어요. 지훈아, 내가 대답해봐. 오늘 뭘 받는지 말해봐. 지훈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말하라는 뜻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정말 회장님 대접을 받으셨어요. 통장에 100억 원 넘게 있었어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00억? 순이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준석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갑자기 만호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주물러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깨 아프시죠?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평생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본 적 없던 준석이었어요. 준호도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 물 드릴게요. 차가운 물 드실까요? 따뜻한 물 드실까요? 순이는 아직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버님, 정말 100억이나 가지고 계세요? 만호의 담담한 대답에 순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뭘 몰랐다는 거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지우는 이 광경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할아버지를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 가족들 모두가 똑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폐지 주우시는 건 당연히 그만두셔야죠. 왜? 아버지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품격이 안 맞아요. 품격? 만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품격이라고 하네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동네 김할머니였어요. 순이야, 집에 있지? 잠깐만 올라가도 될까? 김할머니가 올라오자 거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박 할아버지, 오늘 정말 은행에서 대단한 대접 받으셨다면서요? VIP룸에서 직원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는데 정말이에요? 김할머니의 질문에 준석과 준호가 긴장했어요. 동네에 소문이 나면 곤란했거든요. 박 할아버지, 정말 돈 많이 있으세요? 동네에서 다들 궁금해해요. 궁금하면 뭐 하시려고? 만호가 되묻자 김할머니는 당황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에는 순이의 언니 순자였어요. 언니 무슨 일로? 아, 그게 동네에서 소문 들었는데 아버님 정말 부자세요? 순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부자라는 게 뭔지 모르겠네. 김할머니와 손자가 돌아간 후 거실에는 다시 가족들만 남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획 말이에요. 준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요? 응, 내 생각을 말해봐. 지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할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만호는 지훈의 솔직한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거짓말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형제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갔을 시간인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잠에서 깼어요. 어젯밤 일들이 꿈 같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준석과 준호가 와 있었어요. 준석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준호는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 반들반들했어요. 형님,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티나?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다 보인다니까요. 그때 순이가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큰일 났어요. 지훈이가. 친구들이 다 알게 됐대요. 학교 동기들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고. 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가장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지훈의 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야, 지훈아. 진짜야? 내 할아버지가 100억 부자라는 게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에 지훈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친구들의 목소리에서 질투와 시기가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애들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싫어요. 진짜 친구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문에 관심 갖는 것 같아서요. 만호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박만호 회장님 계십니까?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김 변호사입니다. 상속 계획은 세우셨나요? 증여세 절약 방법은 아시고요? 30분 후 보험 설계사가 왔어요. 그 다음엔 부동산 중개업자, 심지어 고급 외제차 판매원까지 왔어요. 하루 종일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종교단체 사람들까지 와서 현관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오후 3시쯤 지훈이 놀라서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 앞에 다 모여 있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20명도 넘게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이사 가야 해요. 하지만 만호는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이 왜 날 보고 싶어 하지? 순이가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더 심각했어요. 여기 봐요. 우리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벌써 50개나 올라왔어요. 폐지 줍던 할아버지, 알고 보니 숨은 재벌. 우리 동네에 박 회장님이 살고 계셨다니. 100억 부자가 왜 폐지를 주었을까?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어요. 와, 진짜 대박이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할아버지, 정말 어떡하죠? 만호는 창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너는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되니? 무섭고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불편한 게 정상이야. 갑작스러운 변화니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집 앞에는 아예 사람들이 교대로 지키고 서 있었고 만호가 나타나면 사진을 찍으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준석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늘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했는데 강남에 정말 좋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하지만 만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살 거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TV 방송국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KBC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박만호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요즘 화제의 숨은 재벌 박 회장님에 대한 특집 방송을 준비 중입니다. 준석과 준호가 동시에 나섰어요.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터뷰 안 하세요. 하지만 만호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야? 기자가 만호를 알아봤어요. 박만호 회장님이시죠? 정말 폐지를 주우시면서도 100억 원의 재산을 갖고 계신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셨던 건가요? 만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재미있어서요. 재미있어서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럼 일종의 사회 실험이었던 건가요? 그런 셈이죠.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완전히 특종감이었어요. 그럼 가족분들도 모르셨던 건가요? 네, 몰랐죠. 기자가 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손자분은 어떠셨나요? 할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할아버지가 고생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에. 그 다음에는 복잡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서 방송 나가도 될까요? 준석과 준호가 동시에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만호는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방송 나가도 좋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소문 난 거 제대로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재미있겠네. 사람들이 어떻게 더 변하는지 보고 싶어?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만호는 지훈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단순히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발각된 게 아니라는 거요. 궁금했어.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만호의 말에 준석과 준호가 당황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훈이 물었어요. 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겠어. 무슨 결정이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말이야.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며칠 후 만호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이게 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려고 해. 그 말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상속 얘기야. 아버지,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준석이 말했어요. 왜? 저희가 아들이니까요. 당연한 건 없어. 내 돈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럼 누구에게 주실 생각이세요? 지훈이한테 주려고 해. 그 말에 거실이 또 한 번 조용해졌어요. 손자한테요?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내가 부자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봤어. 만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아버지 어깨에 한 번 안 주물러 본 준석이가 갑자기 안마를 해주더라. 준호는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가면서 잘 보이려고 했고, 형제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매일 오더라. 그리고 뭐라고 했지? 폐지 그만 주우라고, 품격이 안 맞는다고. 어제까지는 창피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품격이라고? 지훈이는 달랐어. 지훈이도 달라졌지만 솔직했어. 자기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했고 그게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지. 그리고 지훈이는 나를 돈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로 봐줬어. 준석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봐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형제들이 당황했어요. 만호는 지훈에게 같은 질문을 했어요.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 돈이니까요. 만호는 지훈의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워 했어요. 봐라, 이게 차이야. 내 결정이야. 각자 10억씩은 주마. 나머지는 다 지훈이한테 주고. 지훈이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저는 그렇게 많은 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 하니 더 믿음이 가네. 6개월 후 서울 강남의 한 새로운 건물에서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청년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린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지훈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박지훈입니다. 객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취업준비생들, 언론인들, 그리고 뒤쪽 구석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만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지훈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재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돈이 있다고 사람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지훈은 만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 할아버지입니다. 박만호 할아버지. 개소식이 끝난 후 지훈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앉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내 자랑스러운 손자 행사인데. 그런데 왜 뒤에 앉으셨어요? 주인공은 너야. 내가 앞에 나서면 안 되지. 지훈은 할아버지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너 혼자 한 일이야. 지훈은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받게 된 거대한 재산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깨달았어요. 돈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빠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만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글쎄, 아직도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 사실 준석과 준호는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10억씩 받았지만 여전히 불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들은 아직도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겠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라는 걸. 그래, 돈은 도구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신 진짜 이유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럴 때 나오거든. 그때 재단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첫 번째 지원자가 왔습니다. 지훈이 일어나려는데 만호가 말했어요. 지훈아,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해. 지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예요. 지훈이 사무실로 들어간 후 만호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지훈이가 잘 자랐어요. 당신이 좋아했을 거예요.
만호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1시간 후 지훈이 첫 번째 상담을 마치고 나왔어요. 할아버지, 아직 계셨어요? 어땠어? 정말 보람찼어요. 26세 청년인데 저랑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취업이 안 돼서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면접 준비도 해드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만호는 지훈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폐지 주우실 거예요? 가끔씩은 할 거야. 왜요?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어서. 지훈은 웃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안 변할 거예요. 약속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절대 잊지 않을게요. 만호는 지훈의 다짐을 들으며 안심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손자는 집으로 향했어요. 평범한 동네의 평범한 집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지훈은 재단에서 일하며 많은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들 중에는 자신처럼 가정 형편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꿈을 포기하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면접에 합격했어요. 한 청년이 기뻐하며 지훈에게 인사했어요. 축하해요. 하지만 이건 당신 자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래도 이사장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지훈은 그 청년을 보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돈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돕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훈은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이는 여전히 지훈을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갑자기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어색했거든요. 지훈아, 오늘은 어떻게 지냈니? 만호가 물었어요. 정말 보람찬 하루였어요. 오늘 도움을 드린 청년이 취업에 성공했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할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만호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자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어요. 한편 준석과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형제들은 가끔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형님,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지훈이가 그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평생 아버지를 모셨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점차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어느 날 준석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왜?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돈 때문에 아버지를 다르게 본 것 같아요. 만호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주니 다행이네. 지훈이가 아버지 재산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제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봤으니까. 만호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안도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지훈의 재단은 크게 성장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재단의 목표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네,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인터뷰를 본 만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자가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1년 후 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예전처럼 평범한 옷을 입고 천천히 걸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것 같은데? 예전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자로. 그래서 기분이 어때? 좋아요. 특별한 대접받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만호는 지훈의 대답에 만족했어요. 지훈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 나는 평생 돈을 모았지만 진짜 보물은 너였던 것 같아.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고맙다, 지훈아.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끔 폐지를 주었고 지우는 그런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이에요. 몇 년이 지난 후 청년희망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되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겸손하게 일했고 만호는 여전히 때때로 폐지를 주우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어느 날 지우는 재단에서 새로운 지원자를 만났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니 예전의 자신과 너무 비슷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취업도 안 되고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우시는데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가 창피해요. 지우는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했죠. 정말요? 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우는 그 청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족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할아버지의 지혜였다는 것을.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의 진심이에요. 당신의 할아버지도 분명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청년은 지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그 청년을 보내고 나서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전화 너머로 만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사랑한다, 지훈아. 그날 저녁 지훈은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이는 이제 지훈을 자연스럽게 대했고 준석과 준호와도 화목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 오늘 재단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훈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친구도 할아버지를 창피해했다고요. 예전에 저와 똑같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말해줬어요. 만호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니까요. 그날 밤 만호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지훈이가 전화로 사랑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인생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폐지를 주우며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지훈이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준 것.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하다. 몇 달 후 만호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많아 회복이 더뎠어요. 지우는 매일 병원에 와서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준석과 준호도 자주 와서 아버지를 보살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준석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집이 너무 조용해요.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만호는 아들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고맙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일주일 후 만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집이 제일 좋죠? 지훈이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그래, 역시 집이 최고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지훈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만호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지훈의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만호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며 가끔씩 동네를 산책했어요. 이제는 폐지를 줍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 봄날 지훈은 할아버지와 함께 벚꽃이 핀 공원을 산책했어요.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무엇이? 제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돈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것,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 것,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만호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이제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네. 네,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거면 됐어.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 그들이 함께한 시간은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는 사실 제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이 남겨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지금도 할아버지는 가끔 동네를 산책하시며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저는 재단에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